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스페이스X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냐 우주선 띄우는 회사냐라고 네. 할 정도로 중간 단계의 화성까지 가기 위한 돈벌이를 다 계산해 놨다라는 거예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아마도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장님이겠죠. 일론 머스크.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목돈연구소에 출연합니다. 출연료 송금해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을 하기도 했대요.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여러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우주기업 스페이스X입니다. 이 회사가 올해 로켓 발사 목표를 100회로 제시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번은 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돈 많이 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해서 돈 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테슬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IT 언박싱에서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 일론 머스크는 그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어 보이는 그 정도로 친숙한 CEO인데 일단 간밤에 들어온 속보부터 일론 머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네. 이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짓느냐 마느냐 요 얘기했다는데 박사님 보시기엔 어때요?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목표라는 것은 잠깐만요. 전혀 없지는 않다.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네, 아주 작게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목표라는 것은 2030년까지 연간 생산량 2천만 대예요. 작년에 145만 대 정도 생산했었는데 네. 2030년까지 앞으로 한 7년 후에 10배를 만들겠다. 10배를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럼 공장이 지금 약 무려 한 30개까지 그것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으로 와야겠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중국 시장도 대단히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데 여기에 상하이 시장이 가깝게는 있지만 상하이 시장 하나만으로는 될 수가 없고 상하이 시장의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장 땅이 공산당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썽 피우면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물론 네. 한국도 북한이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해서 그걸 많이 고려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질 거예요. 언젠간 한국에도 저는 질 거라고 봅니다. 일본 시장도 있고 한국 시장, 중국 시장을 세 개를 노릴 수 있는 지정학적인 좋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가능성은 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자기 재임 기간의 하나의 성과로서 이걸 유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치가 반드시 과연 좋을 것이냐. 왜냐하면은 이제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협력 네. 업체가 생기는 거니까 대단히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현대기아차에게는 대단히 강력한 경쟁자 현재에서 생산되는 아마 한국에서 생산된다라면 모델 2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저가 즉 뭐 한 2만 달러 미만의 저가형 전기차가 한국에 생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미칠 효과는 또 자유무역 국가잖아요. 미국하고 한국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또한 혜택이 있을 거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세금 더 깎아준다고 분명히 또 얘기를 했을 테니까 아마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대단히 파괴적인 제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 경제에 좋은 거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는 호재, 완성차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이 될 것이다. 네.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가 유치했다 이런 소식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올림픽 유치 같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 하여간 이 괴짜 CEO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데 우주기업 스페이스X 요 운영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X 시리즈 가운데 우주 버전 스페이스X는 정확히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목표는 화성을 가겠다. 화성에 인류가 살게 하겠다. 근데 하필 왜 화성이에요? 그게 이제 SF 소설에 화성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에 사실은 19세기 말에는 어떤 학자가 화성에 인류가 살았다는 증거까지도 발견하고 뭐 이런 게 화두가 됐었지만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가 살았던 문명이 살았던 흔적은 아니다라고 판명이 났었는데요. 네. 이런 거 이때부터 화성이 그나마 무언가 인공 캡슐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면 인간이 살 수가 있고 거기 분명히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하고 느낌적으로 가깝군요. 화성이.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도 SF 소설 보면서 자랐고 어렸을 때부터 화성 가고 싶다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화성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려면 정말 많은 물자도 옮겨야 되고 네. 사람도 많이 이동해야 되니까 지금과 같은 우주선 규모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쉽 같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금 우주선을 지금 만들어서 이거를 띄우겠다가 궁극적인 목표고 스타쉽이 띄워질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쉽을 계약까지 했어요 이미. 요 스타쉽으로 2025년에 앞으로 2년 남았죠. 2025년 하반기에 달을 가겠다. 문 프로젝트에 지금 네. 계약을 맺은 게 스타쉽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사의 성공이 개인 기업인 이 스페이스 X뿐만이 아니라 나사, 미국의 나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자아 실현이면서 한편으로는 이 스타쉽이라는 걸 일종의 노아의 방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경제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에만 해도 61회 저기 로켓을 발사시켰거든요. 네. 그게 이제 팔콘 9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거고 이번에 스타쉽도 갔다가 돌아오는 거고 발사체도 이 헤비 바디도 갔다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교체가 가능해서 계속해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들어서는 주 2회씩 발사하고 있거든요. 주 2회요? 네, 그래서 주 2회 발사하고 있고 네. 그날 발사하는 목요일에 발사했었는데 그 전날 수요일 날도 이 팔콘 9은 발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빈번하게 주 2회씩. 그래서 올해 목표가 100회를 발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놀라운 속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경제적으로 좀 비교를 하면은 미국에 있는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하고 합쳐서 만든 회사가 인공위성 발사하는 회사가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라는 데예요. 여기에는 한 번 발사하는데 1억 달러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갖고 있는 아리아나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억 1,300만 달러가 됩니다. 한 번 발사하는데. 네. 근데 팔콘 9은 6,200만 달러 반 가격이에요. 아. 그리고 싸게 하면 5천만 달러까지 가능해요. 싸게 하면 반값에도 가능합니까? 네, 반값에서 가능하니 네. 그러니 주 2회씩 하도록 주문량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왜 그들만 반값에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것이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보냈다가 한 번 일회용이 아니라 그렇죠. 다회용이다. 다회용이기 때문에 돌아오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데 아직까지 재사용 가능하게 돌아오는 것은 지금 스페이스 X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천재적인 것, 즉 처음부터 스타쉽 큰 걸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를 계산했는데 우선은 로켓을 발사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다 물건 우리 인공위성 좀 띄워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스타링크라고 있습니다. 즉 인공위성으로 인터넷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걸 지금 벌써 6,000개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주 2회 띄우는데 한 번은 남의 거 외주 받아가지고 띄워주고요. 네. 띄워가지고 이제 물건에서 돈 벌고 나머지는 자기네 스타링크만 띄워요. 그래서 한 번 뿌릴 때마다 50개씩 뿌립니다. 50개씩 그 스타링크를 뿌리면서 지금 벌써 6,000개가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고 이것이 올해 안에 완성이 되면은 5G망으로 지금 5G로 대체하고 있는데 인공위성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다 인공위성 인터넷이 다 되는 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스페이스 X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냐 우주선 띄우는 회사냐라고 네. 할 정도로 중간 단계의 화성까지 가기 위한 돈벌이를 다 계산해 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섭네요. 화성 가려면 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막대할 거고 네. 이런 비용을 벌기 위해서 다른 업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공위성을 우주에 띄워준다든지 이런 걸 로켓 발사체로 주 2회씩 띄워서 돈을 벌고 그것도 반 가격에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고 미국 나사도 엄청나게 여기다 계약을 위탁을 하고 있고 나사가 지금 뭐 로키드 마틴이랑 보잉이 띄는 거 왜 반 가격이니까요. 거기다가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인 지금 한 달에 99달러거든요. 인공위성 인터넷이 이걸 지금 전적으로 띄우고 있는 거고 이 인공위성 인터넷이 요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우리에겐 산소와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통신망이 두절됐잖아요.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이걸 갖다 일론 머스크가 바로 연결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보는데 이것이 기존에 이제 인공위성 인터넷은 고도 36,000km에 띄웁니다.
대단히 높게 띄우는데 이 스타링크는 500km 위에다 바로 띄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이 인터넷 연결의 연결망들의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군들이 얼마나 좋았냐면 러시아를 공격하는데 러시아군이 적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인공위성 인터넷으로 하면은 여기에 저기에 저쪽에 적군이 있다. 저쪽에 포격을 해다오라고 이렇게 전파를 주고 돌아가는 시간이 꽤 걸리면 그 사이에 이동을 해버립니다. 버퍼링이 있는 동안에. 그렇죠. 그 사이에 네. 저기 뭐 탱크 같은 것들이 이동을 하니까 정확하게 로켓을 맞출 수가 없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상공 500km밖에 안 뛰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결성이 레이턴시라고 하는데 이 거의 버퍼링이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포격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 탱크 부대라든지 포병대들이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야. 그래서 이번에 전쟁 그러다 보니까 나사라든지 미국 군대들도 우리 스타링크 주문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각국의 군인들 아마 한국군도 이 스타링크를 주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고객들이 네. 군사 고객들이 막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쩐지 지난번에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득달같이 손을 들고 제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복원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게 장사 속이었어요. 전 세계에 보여주는 일종의 데모군요. 그렇죠. 군인들에게 보여주는 군사 작전에 있어서 우리의 스타링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줄게라는 사실은 인류애적인 것을 겉으로는 드러내지만 속으로는 장사를 한 거고 이 장사가 완전히 먹힌 거죠. 글쎄요, 뭐 욕망과 선의가 중첩된다면 좋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우리가 예상하는 걸 항상 뛰어넘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로켓 발사 목표를 총 100회로 제시를 했대요. 이게 네. 100번을 쏘겠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주당 2회씩 쏘면서 계속해서 떼돈을 벌겠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52주니까. 네. 네. 그 떼돈을 벌어서 스타쉽을 만드는데 개발하는데 계속 쓰고 이렇게 한 단계씩 이렇게 팔콘 1부터 시작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X의 재밌는 얘기인데 팔콘 1 처음에 1을 만들었을 때 3번을 연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돈 뭐 있는 돈 해가지고 만약에 4번째도 실패하면 스페이스X가 문 닫는 거였어요. 근데 4번째 성공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 속에서 성공의 경험들을 가져왔던 것들이 스페이스에 있는 거고 이번에 스타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거 궁금해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저도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봤는데 갑자기 1분 전에 카운트다운이 멈추더라고요. 한 30초 동안. 얼마나 떨렸는지. 그래서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올랐을 때 이 많은 부분들을 보셨겠지만 이 밑에 또 33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33개의 엔진이 거대한 거거든요. 120m가 넘는 거다 보니까 이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만들었던 로켓 중에서 가장 큰 로켓이고 발사체까지 해서 120m 이 거대한 무려 150톤입니다. 거대한 이 발사체를 띄우는데 34개의 그 밑에 있는 이 로켓 중에서 3개가 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성공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이 지구를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지구를 벗어나기 어렵고 이 중간에 가장 중력이 센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통과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것을 통과한 것이 우선은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거고 또 일론 머스크도 실패일 가능성을 예감을 했는지 발사 직전에 뭐라고 트윗을 날렸냐면 앞으로 성공까지는 several times 몇 번의 발사가 시행착오가. 더 있을 거다. 네.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완벽한 성공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거고 그러면서 a few month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몇 달 안에 다음번 시도가 있을 거다. 이번에도 성공 못할 수 있죠. 100% 성공 못할 수 있지만 더 한 번의 성공을 2번의 성공으로 연결해서 만들어내서 좀 더 성공의 근사치로 가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발사하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팔콘 1도 4번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2, 3차례의 이 반쪽의 성공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이것이 이어지면 내년 말에는 이 스페이스X를 타고서 나사가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여기 맥스로는 사람 100명 탈 수 있습니다. 버스네요. 우주버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짐칸도 대단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왜 이거는 화성을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이걸 내면 이거 갖고 또 장사 치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2번씩 띄우냐면 스타쉽도 이제 되면은 계속 띄울 거거든요. 팔콘 9 같은 경우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의 운반 능력이 9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인공위성을 갖다가 가지고 가서 팔콘 X가 50개의 스타링크를 띄웠다 그래요. 한번 띄우면. 그다음에 이 스페이스X는 스타쉽은 가면은 200개의 위성을 갖다가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한 번 뜰 때마다 200개씩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스타링크도 200개지만 다른 위성들도 200개씩은 실어 나를 수 있다는 거니까 200개 업체들이 한국도 있을 수 있고 미국도 있을 수 있고 계속해서 인공위성 그러니까 이 시장 싹쓸이하는 겁니다. 아니 그 두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요거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사하는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저렴하다. 하셨잖아요. 네. 다른 회사는 왕복으로 못 만드는지.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타사는 아직까지 원웨이 티켓만 발급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저는 이번에 이 실험 과정에서 좀 흥미롭게 지켜봤던 게 스타쉽이 시험 발사에는 성공했는데 가다가 폭발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같으면은 좀 실망했을 것 같은데 이 직원들이 보여준 그 반응이 네. 현재 장면을 보면 환호를 한단 말이죠. 네네네. 내가 보기엔 실패한 것 같은데 그들은 환호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선은 이제 스페이스X의 사명이 fail fast, learning faster라고 해가지고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배우자. 뭐 이러한 정신이 직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패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를 벗어나는 중력 자기장 중에서 가장 중력이 센 지역을 통과했다라는 거. 이것이 되게 중요한 1차 목표였다고 그래요. 1차 목표를 달성했고 이게 그냥 스스로 터진 게 아니라요. 스타쉽이 자체적으로 폭파 당추를 눌러서 스스로 터져버린 거예요. 스스로. 네, 왜냐하면 이제는 분리가 불가능하면은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멕시코만에 떨어져서 추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 지역에서 스스로 자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자기네들의 1차적인 실험 목표를 그러니까 가장 중력이 센 지역을 통과하는 1차 목표는 자기네들이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하자가 눈에 띄게 발견이 된 거예요. 누가 봐도 육안으로 볼 때도 이 34개의 그 엔진 추진체에서 3개가 꺼져 있었다라는 걸 봤을 때 이걸로는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봤고 여기서 멈추는 게 낫겠다고 해서 자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어할 수 있는 즉 자기네들이 통제 가능한 곳에서의 실험이 이루어진 거고 그 실험의 결과에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아 이게 간단한 사안이 아니었네요. 네. 근데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지금 위성을 엄청나게 가서 뿌리고 있다. 네. 만약에 우주 공간 자체도 일종의 어떤 공간에 대한 소유권 혹은 전 세계가 공유한다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 머스크의 위성이 그렇게 땅을 많이 차지해버리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후발주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사실은 제 베조스 아마존을 창립했던 제 베조스도 일을 그만두고 나서 지금 이런 유사한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우주 산업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선점하는 쪽이 임금 왕자고 그다음에 지금 빠르게 추격해오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위성 발사 규모에서는 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유럽을 제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빨리 위성 발사체를 갖다가 계속해서 지금 띄어내가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 하늘에서 지금 5G만까지 가져가고 있는 거고 이번에 군사적 목적에 있어서도 고궤도 어떠한 위성 인터넷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 인터넷이 가질 수 있는 위력들을 일론 머스크가 보여줬단 말이죠. 이쪽에서의 어떤 선점 그래서 KT도 지금 선언을 했어요. 우리도 인공위성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떠한 우주 선점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이라든지 세계 통신사들도 대단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지금 거의 스타쉽이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 거의 촘촘하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지구를 감쌀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못 쓰게 되거나 고장난 낡은 위성 그 위성 쓰레기들은 어떻게 치웁니까? 그런 것도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어요. 다 이게 SF 소설에 다 나와 있는 거기고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우리 네. 승리용가 그 영화를 보면은 이거 수거하는 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송중기 씨가 나왔던 나왔죠. 네. 그런 것처럼 일론 머스크 그 얘기했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스타쉽은 워낙 커가지고 이 안에다가 데리고 올 수도 있다. 아 우리가 버린 거 다시 수거하겠다. 고장난 거 수거하는 사업도 하겠다. 그러면 우주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회수하는 업체도 우리가 하겠다. 다 하겠다. 야 그래서 이 돈 벌어서 네. 화성 가겠다. 화성 네, 그래서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지금 비상장 기업 중에서 네.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비상장 회사 중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회사를 가지고 있다. 네. 우주선 발사와 실험 알겠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이런 행보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한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장사들은 영향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선은 이 스페이스X가 가지게 되면 우선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올해나 내년에는
스타쉽이 발사 성공하면 아마 상장할 거예요. 그쯤 되면은 주가는 더 오를 거고, 그리고 스타쉽이 경제성이 사실은 돈이 많거든요.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실험해가지고 돈 없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회사거든요. 이렇게 돼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테슬라의 주가는 저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일론 머스크의 암시도 그렇고 이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즉 자동차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려면 이 통신 산업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그러니까 즉 앞으로 테슬라의 모델 3라든지 모델 Y를 사거나 저가용 자동차를 사면은 인터넷을 신청하게 된다라면은 스페이스X에 스타링크를 신청하게 되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 그리고 자동차 가격에 매달 서비스죠. 하나의 어떤 과거에는 우리가 네스프레소 커피 팔아서 네스프레소 돈 버는 게 아니라 캡슐 기계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캡슐 팔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캡슐 사면 머신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머신이 자동차가 되는 거고, 이 캡슐이 예를 들면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테슬라가 보험 서비스도 하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서비스 기업으로서 성장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어떤 질적 변화들도 스페이스X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는 결합 상품으로 자동차하고 인공위성 인터넷을 엮는 그런 시대가 올 것도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좀 속도 내야 되겠죠. 사명이 아니고요. 사훈, 일종의 사훈인데 빨리 실패하고 더 빨리 배운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회사네요. 네. 지금까지 IT 언박싱 미디어 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